추석 밥상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네. 이왕이면 조국 장관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 쌍머리에 고성이 오가는 그런 화목한 추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밥상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각 밥상에서 청년들에게 취업했냐, 결혼했냐, 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행복한 밥상이 될 만한 질문만 골라서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셨을 텐데요. 정말 좋은 덕담만 하시고 옛말에 그 칭찬은 조국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덕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방송국 구석 토론왕 방토왕! 일단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옹호 측으로 나왔었던 최민희 의원이 살짝 이렇게 놓고 왔다는 느낌도 들고, 반대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빡침. 지금 황교안 대표가 틈만 나면 바꾸고 나가시는데 가면 탄핵을 했느니 마느니 갖고 또 이제 그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였다면, 내가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였다면 이런 식으로 대여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강한 아쉬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들고 오셨던 어떤 논리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숫자 틀린 것들, 그러니까 기사 개수가 몇 개냐, 숫자가 그래서 뭐 몇백이냐, 뭐 몇백만이냐, 막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셔서 여권의 패널들이 조금 감정적인 논리에 호소했다면 보수는 역시나 팩트 위주로 우리는 빅데이터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조국 관련 기사 118만 건 이런 논리를 팩트로 분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역시나 보수 진보의 차이를 보여줬다. 방토왕! 조국 힘내세요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팬클럽 모임이나 트위터 등에서 검색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뭔가 많은 지지자들을 독려해서 작업을 한 결과물이었다면, 조국 사퇴하세요는 그런 것 없이 힘내세요라는 인위적 실시간 작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발의 결과였다. 역시나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정당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고 그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한번 이 실시간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민심이 이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실시간 검색 싸움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고발당하시면, 고발당하시면 어떡하시려고. 법을 들어서 저를 겁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레드 예찬님의 진심을 좀 제가 겁박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집회의 정석이었다면, 우리 이제 뭐 유비쿼터스 시대, 온라인 시대, 이제 이 사람들이 온라인 안에서 이제 집회를 여는 거죠. 이게 맞불 집회 같은 거란 말이죠. 네, 일단은 뭐 또 2대1이네. 좋은 얘기인데, 각 지지자들이 뭐 인위적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정당을 가입을 해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이라보다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트위터리안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 대한 검색어라던가 실시간 검색어 또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독려하는 트위터들입니다. 트위터라는 빨갱이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트윗이 한 번에 막 수만 개씩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실 일이. 막 이게 엄청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보수 같은 경우는 요새 유튜브가 활약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트위터리안이나 SNS 상에는 상당히 둔감한 고연령층 지지자들 위주인데, 오죽하면 이런 식의 실시간 검색이나 또는 정당 해상 청원 이런 것들에 많이 당해왔던 국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로 조국 사퇴하세요를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에 밀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선동에 밀리지 않는 집단 지성의 힘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니 근데 조국 사퇴하세요는 집단 지성이고 조국 힘내세요는 무슨 뭐 조작입니까? 카페나 트위터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찾아오셨어야죠. 아니 여론 조작이 무엇입니까? 준비성이 좀 뭐를 여론 부족하시네. 조작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계정으로 계정을 잔뜩 만들어서 뭐 그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계정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수를 확대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냐고요? 아니죠. 오히려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자기가 알고 있는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스스로 세력화해내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말 저는 가장 잘한 청문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라 생각했는데, 문자 한 10,000통 받았다고 했나요? 네, 격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 같은 문자 10,000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온라인상의 극렬 지지자들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모인 데서 발생할까봐 이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온라인이라고 오프라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왜 블루창에서 이렇게 조용하지? 황교안 행복하네요, 대표가 오늘. 뉴스에 나가가지고 우리 촛불 듭시다, 우리 다 국민들 모이시다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고, 그럼요. 트위터 안에 트위터리안 중에 그
인플루언서가 가가지고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해시태그는 달자, 실시간 검색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지금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회나 정치적 세력화의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가짜 가계정을 만들어서 부르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정당한 온라인의 운동인 거죠. 일단 저는 현재까지 이 김경수 지사 관련된 1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정당이라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의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심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사람을 모으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가 모으든 또 민주노총이 모으든 우리 국민들은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의식은 하지만 그게 전체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말씀처럼 아직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어떤 세계의 어떤 것들이 성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치고 올라가거나 국민청원이 나오면 그게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공짜로 출연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세요 일. 네. 제가 오늘 제가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네. 아니 실시간 검색어만 그렇게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각 뉴스에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 팽팽해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게 각 정치권마다 이 여론이 어떻다, 이 사람들은 가짜, 이 사람들은 진짜다,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여기에서 곧봐라 우리 조국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 많다, 이게 아니라 아 조국 사퇴하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크구나 반성하고 제대로 이제 사법개혁 정치개혁 해야겠다, 이거 의지를 밝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대표한테 비판들이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숙고하고 나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드디어 네, 유리합니다. 힘내세요. 네, 온라인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누군가 여론 조작이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여론 조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에 그런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을 때 국민들이 충분히 가치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 과정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종이를 잡아 찢는다든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의 음주운전이 터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검증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와 깊은 빡침으로 지지자들이 충분히 그런 걸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새 대결이 과연 건전한 토론이나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검색어 지금 상위권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환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현실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스토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식의 우리가 청원을 모아서 100만 명을 넘기면 뭔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새 대결 양식 같은 경우는 각 지지자들로 하여금 드루킹 같은 걸 쓰고 싶게 하는 그런 욕구를 또 계속 자극할 거예요. 정치를 뭔가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처럼 만든다. 지금 검찰 추진개혁단을 발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여론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 과도기성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이 생긴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 보게 되면 정책질이 제일 많이 한 의원이 누구였냐? 역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정책질이 정말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 멘트 그리고 마무리 멘트에서 조국 후보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만 통의 악플 문자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조국 장관 약간 뒤끝 있으신지 감사 문자 금태섭 의원한테만 안 보냈다 하더라고요. 전화를 직접 드렸다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깜빡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소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책질이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1만 통의 악플 문자를 받으면 이게 바로 실시간 검색어 모아주기 또는 국민청원 모아주기가 연장선이 있어서 이런 문자 보내는 거거든요. 18원 후원금 보내고 이게 결국에는 한국당에게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독이 되고 나아가서는 정치 전체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그리고 진영 논리 위주로 우리의 어떤 극렬 지지자들만 좋아하는 발언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지키면서 자신의 그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정치를 계속 해나갈 의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문자 보내고 이런 건 저도, 왜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지난번에 그 법안 문자 발의를 보냈습니까? 많이 보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압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고, 그게 또 다른 국민들의 마음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 금태섭 의원의 이번에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굉장히 멘탈이 세기 때문에 문자 만통을 받더라도 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이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만통이라는 것도 이제 그 속에는 뭐 불만 목소리도 있지만 뭐 김미영 팀장의 연락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과 이런 거 보냈다. 거부해야 돼. 민주당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따뜻한 문자도 있었을 거예요. 격려의 문자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금태섭 의원의 존재가 민주당이 맹목적인 정당이 아님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지지자들은 맹목적이더라. 마치 우리가 뭐 야당 대 여당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그다음에 뭐 조국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를 다루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고대와 서울대가 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들은 조국 딸에 대한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라. 그다음에 조국은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전북대 학생분들이나 총학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다. 입시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정태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있는 청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에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서 있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다들 보고 있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그린지의 말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세대결, 조국 사퇴하세요, 조국 힘내세요, 이런 세대결은 저는 부정적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세대결이 메인 이슈가 돼버리면 그런 뭐 청년 정태일이나 전북대 총학이나 이런 데서 말했던 다양한 의견은 다 묵살되고 그래서 사퇴하세요랑 힘내세요 중에 너는 어느 편이야? 이걸로 우리 정치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전쟁화시키고 게임화시키는 실시간 검색어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논의들을 죽인다는 점, 그리고 정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 저는 블루창석 친문이지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치 때문에 우리가 사퇴하세요 힘내세요 갈려서 막 싸워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군가요? 지금 정치권 사람들 아닌가요? 저도 그 이분 아닙니다. 친문이 왜 친문이에 나와 여기서 친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나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적극적인 이분법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정책적 검증은 누군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태섭 의원만 정책 검증을 했다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혹을 캐내고 누군가는 의혹을 방어하고 한 사람만 정책적 검증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국회 현주소라서 좀 너무 슬펐고 최근에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하는 청원이 40만을 넘었다 하던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총장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수십만의 지지를 받고 그게 또 언론 보도가 된다는 게 이 청와대 청원이나 실시간 검색어 댓글 달기, 베스트 댓글 만들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거든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편에게 좋은 청원이든 나쁜 청원이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용기 있게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SNS에 귀족검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문서 위조에 대한 집행을 실제로 했는데 이 사람은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되지 않았고 조국 교수에 대한 것은 사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없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느껴져서 거기로 올라갔지 단순히 조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민심은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지 마음이 있는가? 과연 지금 정치권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 이후에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음 총선 때 내가 이기는 것, 우리 당이 총선 때 승리하는 것이라면 전 이미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청문회 끝나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같이 손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엄청 싸웠지만 저희도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블루창석이랑 손잡고 밥 먹을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 전쟁 막 이런 여론전이 너무나 대세가 되어버리면 정치가 합의나 타협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고 무조건 이기냐 지느냐만 남아요. 어제 서울대 교수들, 로스쿨 교수들 회의가 있었는데 조국 장관 휴직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수의 휴직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방통항을 보신 것 같고요. 이런 휴직 제도, 대학 교수에 관해서도 선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레드 예찬이 했다는 거, 세상을 바꾸는 방통항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왕. 네. 방통왕. 하나, 둘, 셋. 오. 이 최초의
최초의 2회 방토왕 장혜찬입니다. 제가 이 2회 방토왕의 금자탑을 먼저 쌓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 다양한 이야기 했지만 국민 여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만들어내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 다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고 정치 진영 대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타협을 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점